안녕하세요.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게인과 스피드를 최고화할 수 있는 비보정 정폭기, 즉 Decompensated OP-Am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설원일입니다. 먼저 Decompensated 비보정 정폭기에 대해서 내용으로서 비보정 정폭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ecompensated 비보정 정폭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니티 게인에서 즉 게인이 1일 때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OP-Amp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오픈 루프 게인에서 어떤 내부의 캐패시티 성분으로 인하여서 게인이 20dB로서 감소하게 되어지며 게인이 1일 때에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이러한 밴드위드스의 특징을 가진 제품이 유니티 게인이 1일 때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OP-Amp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OP-Amp이며, 하지만 Decompensated 비보정 정폭기의 경우에는 오픈 루프에서 밴드위드스가 훨씬 더 높고, 또한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을 하였을 때도 어떤 밴드위드스가 높은, 그래서 동일한 전원 공급에 대하여 슬루 레이트가 높은, 즉 왜곡 없이 주파수의 응답 특성을 가진 이러한 장점의 제품이 Decompensated 비보정 정폭기입니다. 비보정 정폭기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밴드위드스가 높은 경우, 또한 슬루 레이트가 좋아야 되는 경우, 또한 풀파워 밴드위드스가 좋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공급되는 전류 대비 밴드위드스가 높아야 되는 이러한 경우에 비보정 정폭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보정 정폭기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공급 전류 대비 밴드위드스의 비율이 중요한 높은 이득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그리고 하이스피드의 ADC와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 메디컬 시스템과 그리고 밴드위드스가 넓고 그리고 높은 커뮤니케이션 등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데이터 시트상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게인보다도 낮게 사용하게 되면은 불안정하게 동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외부의 보상회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피드백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으로서 루프 게인을 변화시켜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드백 팩터의 정의로서 피드백 팩터는 출력 전압 대비 OP-Amp의 입력단의 전압의 비로서 나타내어집니다. 즉 비반전 정폭기의 구성의 경우에서는 F는 출력 전압 대비 이 포인트에서의 입력 전압의 비로서 출력 전압은 R1 플러스 RF I 아웃풋이 되며,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전압은 R1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로서 I 아웃풋이 됩니다. 즉 피드백 팩터 F는 R1 플러스 RF 분의 R1이 되어지며, 그래서 F분의 1은 1 플러스 R1 분의 RF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반전 구성에서의 클로즈 루프 게인은 1 플러스 R1 분의 RF로서 이것은 곧 피드백 팩터 분의 1과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클로즈 루프의 게인은 피드백 팩터의 게인의 최소값과 동일합니다. 반전 정폭기의 구성의 경우에서도 피드백 팩터 분의 1은 1 플러스 R1 분의 RF이며, 비반전 정폭기의 클로즈 루프 게인은 마이너스 R1 분의 RF이며, 그래서 이것은 1 마이너스 F분의 1과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클로즈 루프의 절대치의 게인은 G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먼저 설명드린 피드백 팩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러한 회로 구성에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PAMP에서 첫 번째로 오픈루프의 특성이 이렇게 주어지며, 두 번째로 이러한 비보상 OPAMP에서의 최소한의 게인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시트에서 20dB로 주어졌으며, 세 번째로 피드백 팩터의 게인을 정의하였을 때 R1과 RF가 각각 2kΩ으로 사용했을 때 F분의 1은 2가 되어지며 곧 6dB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오픈루프 게인과 어떤 교차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포인트에서 페이즈 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페이즈 마진은 F1에서의 90도의 페이즈 시프트와 그리고 F2에서의 페이즈 시프트가 45도가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 180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45도가 이루어져서 이 지점에서의 페이즈 마진은 45도보다 더 적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구성했을 때 불안정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팩터를 통한 회로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페이즈 마진이 부족하여서 회로가 불안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F분의 1의 게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가시킴으로써 페이즈 마진을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하는 최소한의 게인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여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RC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피드백 팩터는 1 플러스 R1과 RC의 병렬값 분의 F1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2K를 R1과 RF에 사용하였으며 255ohm을 추가하였을 때 F분의 1은 20dB가 나오지며 이것은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를 하는 최소한의 게인인 20dB를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RC를 추가함으로써 F분의 1의 게인을 데이터 시트에서 명시하는 최소한의 게인인 20dB로 맞추어서 게인의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이 포인트로서 하였을 때에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여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럴 때에 게인의 특성을 보면은 오픈루프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A가 무한대이므로 이 값이 0이 되어서 R1, RF 값에 따라서 게인이 정하여지며, 하지만 F분의 1 값을 약 20dB로서 증가하였을 때 이 포인트에서는 게인이 R1, R 값뿐만 아니라 이 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게인의 감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상용으로 추가된 RC로 말미암아 F분의 1의 게인이 증가시킴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RC가 없는 회로인 것처럼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게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정 OPAMP를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를 하는 최소한의 게인보다도 낮게 사용할 경우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인풋단의 리드래그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입력단에 부품을 추가함으로써 피드백 펑션을 조절하여서 페이즈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0dB에서 게인이 1인 그런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LMH6624는 1.5GHz의 밴드위드를 가지며 노이즈가 0.92나노볼트로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또한 첫 폴이 100K에 있으며 다음 폴이 약 100메가에서 있습니다. 6624의 데이터 시트에서 최소한의 게인으로서 20dB로 추천하는 것이 게인이 10V 정도입니다. 이 10V로 게인을 사용했을 때 페이즈 마진이 45 이상이어서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V 이하, 게인이 20dB 이하로서 이러한 영역에서 사용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파수까지
보상을 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며 F분의 1의 게인을 변화시켜서 20dB까지 옮겼을 때에 적정한 보상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교차 지점을 F분의 1의 K를 보상함으로써 만들었을 때에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상 회로의 피드백의 요인들로서 F분의 1은 다음과 같은 공수식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폴의 주파수는 분모에서 얻어지며 제로의 주파수는 분자에서 얻어집니다. F분의 1의 값이 DC일 때, 즉 낮은 주파수일 때 1 플러스 R1 분지 RF로서 게인이 정하여지고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에 S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서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의 주파수에 있는 이 R과 C 값이 폴에 있는 주파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로의 주파수가 폴 이전에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폴의 주파수가 정하여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제로의 주파수도 정의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R1과 RF 값이 정의되고 난 이후에 RC와 RP의 값으로서 이러한 주파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보상을 할 때에 F분의 1의 게인의 값은 데이터 시트에서 명시하는 최소한의 값인 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규칙으로서 F분의 1로서 보상된 교차점이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하는 최소한의 게인인 부분으로서 교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페이즈 마진을 45도 이상 확보하여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폴의 주파수가 이 교차 지점보다도 10배가 낮은 지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에서는 100메가에서 교차점이 이루어지므로 10배가 낮은 10메가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폴을 형성하여서 동작하게 해야 합니다. 입력단의 리드 레그 보상을 한 후 테스트 결과로서 맨 위의 그래프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50%의 오버슈트를 가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RC 값을 345옴, RP 값을 360옴, 그리고 C를 47피코로 사용하였을 때에 오버슈트가 10% 이내로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형은 C 값을 10피코로 줄여서 결과적으로 폴의 주파수가 세컨드 폴에 있는 이 주파수의 어떤 간격이 10배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버슈트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즈 마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반증 증폭기의 구성에서 보상으로 사용되어진 RC 값은 비반전 증폭기 입력단이 그라운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개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거의 그라운드로서 동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반전 증폭기의 회로에서의 입력단의 리드 레그 보상을 할 경우 이러한 보상으로 사용되어진 RC 값은 입력단의 개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반전 증폭기로 사용할 경우 입력단에서의 리드 레그 보상을 할 경우 F분의 1의 게인을 조정하여서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는 데 과도한 보상을 하여서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과도한 보상을 통해서 안정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 게인을 조절하며 입력단의 리드 레그의 방법을 사용한 보상 회로의 장점으로서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된 최소한의 게인보다도 낮은 게이너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보정 OP-앰프의 동일한 파워 공급에 대해서 더 나은 주파수 특성과 또한 응답 특성 피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상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R
하나만을 추가하여서 F분의 1의 게인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보상하는 방법에서는 스텝 응답 특성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입력단에 캐패시턴스와 R을 하나씩 더 추가하여서 보상하는 방법인 리드레그 보상 방법에서는 다양한 부품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큰 저항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제품들은 비보정된 OPAmp의 제품군들입니다. 스탠다드 타입으로서 LMV793, 794가 있으며 고정 밀급으로서 LMP7707 이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의 제품군으로서 LMH6624, 6626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유니티 게인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제품인 LMV796에서 이 비보정 OPAmp로서 LMV793을 만들었습니다. 비보정 제품인 LMV793은 보정된 제품인 796이 슬류 레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0V per 마이크로세컨인데 비해서 LMV793은 45V 마이크로세컨입니다. 또한 게인 밴드 위드서도 793은 88MHz인데 반해서 유니티 게인으로서 보정된 OPAmp는 17MHz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일 게인에서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제품인 보정된 제품에 비해서 비보정된 제품은 훨씬 높은 밴드 위드스와 빠른 슬루 레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파워 공급에 대하여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영역인 최소한의 게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0V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게인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게인을 1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 외부에다가 RC의 회로를 추가해서 보상을 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게인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정된 OPAmp로서 LMV796이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일한 파워 공급에서 더 빠른 밴드 위드스와 슬루 레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비보정된 OPAmp로서 793입니다. 보정된 OPAmp로서 796으로는 게인 밴드 위드스가 17MHz이며 20dB의 게인으로서 1.8MHz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원 공급의 비보정된 OPAmp인 793은 게인 밴드 위드스가 88MHz에 20dB의 게인으로서 8.8MHz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워 공급에 훨씬 더 높은 밴드 위드스와 또 빠른 슬루 레이트를 가진 이러한 장점을 비보정된 OPAmp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보정된 OPAmp인 LMV793의 보드도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즈 마진을 45도 이상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45도의 마진을 가지는 때의 주파수는 12MHz이며 이때의 게인은 약 18dB가 됩니다. 그래서 F분의 1의 보상을 할 때에 18dB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게인을 마이너스 1로 Rin과 RF를 2K로 사용하여서 마이너스 1로 사용할 경우 F분의 1의 게인은 이 지점에서 약 7.9dB가 됩니다. 그래서 RC 값을 339ohm이 나오며 근사치로서 표준화된 값으로서 335ohm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원 오브 F의 홀의 주파수를 12MHz보다 10배가 낮은 1.2MHz로 정하여졌을 때의 C 값은 390 피코페럿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페이지 마진을 45도 이상 가지는 이 영역에서 게인을 18dB로 정하여지고 이 부분에서 F분의 1의 보상과 교차점을 만들게 하며 또한 Rin과 RF 값을 피드백 값을 정하여서 게인을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하여서 때에 F분의 1의 게인은 약 7.9dB가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폴의 값을 정하기 위해서 12메가보다도 10배가 낮은 1.2메가에서 폴을 형성하게 할 때 C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LMV793을 게인을 -1로 세팅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전 정폭기로서 구성을 하였을 때에 보상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RC와 C 값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게인을 2K를 사용하여서 -1로 정하였을 때이며 최종적인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C를 추가하여서 보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입력 주파수는 1메가의 구형파입니다. 335옴 390 피코페럿을 사용하였을 때 링잉이 있으며 낮은 주파수에서 기울기를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낮은 주파수에서 기울기 가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C를 2.2 나노페럿으로서 증가시켰을 때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의 값이 1.2메가에서 220kHz로서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잉을 개선하기 위해서 RC 값을 240옴으로 줄였으며 낮은 주파수에서 기울기가 나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C 값을 2.2 나노페럿으로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최종적인 응답 특성으로서 링잉이 개선되며 낮은 주파수에서 평탄한 출력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하였을 때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였을 때에 페이즈 마진을 더 가지게 되며 또한 이때의 주파수는 8MHz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값으로서 245옴에 2.2 나노페럿으로서 게인을 -1로 세팅을 하였어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아래와 같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게인이 1일 때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LMV796의 응답 특성으로서 라이징 폴링 타임이 약 70나노가 되며 오버슈트가 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정된 OPMP인 LMV793은 27나노의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20% 이하로서 훨씬 더 빠른 슬루레이터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정된 OPMP와 비보정된 OPMP를 게인을 플러스 2로서 두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비보정된 OPMP가 슬루레이터가 훨씬 더 빠른 이러한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보정된 LMV793을 사용하여서 게인을 1로 사용할 경우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구성해서 R인풋이 무한대이므로 F분의 1의 값을 18dB로 보상하기 위하여서 이럴 때에 게인은 18dB는 7.9가 나오지며 7.9를 만들기 위하여서 1 플러스 RC분지 RF가 7.9가 되어집니다. RF를 2K를 사용하였을 때에 RC 값은 300옴이 나오는데 근사치로서 335옴을 사용하였으며 RP 값을 게인이 1이 되기 위해서 1.5K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주파수에서 평탄한 응답 특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C 값을 10나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보정된 OPMP인 LMV793과 일반적인 OPMP인 LMV796을 게인을 1로 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MV793의 경우에서는 외부의 보상의 회로를 사용하여서 게인이 이럴 때에도 뛰어난 슬루레이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슈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LMV796은 유니티 게인에서 게인이 1일 때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보정 OPMP로서 경쟁사의 제품들과 비교한 표입니다. LMP7717은 고정밀급 제품으로서 오프셋 전압이 0.15mV로서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게인 밴드 위드스가 88MHz로서
특성이 좋으며 또한 슬루 레이트와 iBIOS 이란 특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LMV7934는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게인 밴드위드스와 슬루 레이트가 뛰어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PAMP가 ADC랑 인터페이스 할 때 연결될 때에 OPAMP에서 필요로 하는 게인 밴드위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게인 밴드위드스를 고려하는 이유가 ADC에서의 어떤 레졸루션이 증가할수록 3dB 포인트가 ADC에 1비트 이내에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3dB로 컷오프 되는 이 주파수가 훨씬 더 높아져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밴드위드스가 훨씬 더 높은 제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게인 밴드위드스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ADC의 샘플링 주파수를 2로 나눈 값이며 곱하기 OPAMP의 게인 곱하기 2의 ADC에 사용한 비트수 나누기 2로입니다. 게인 밴드위드스는 OPAMP에서 필요로 하는 ADC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밴드위드스를 말하고 있으며 OPAMP의 게인은 여기에 패루프로서 피드백 회로를 가진 OPAMP의 게인을 말합니다. 비트수는 ADC에 사용되어지는 레졸루션을 뜻합니다. 한 예로서 14비트 ADC로서 샘플링 주파수를 100kHz로 하며 OPAMP의 게인을 10으로 할 때에 여기에 100kHz 나누기 2 곱하기 게인을 10 곱하기 2에 14비트 나누기 2 하여서 50K 곱하기 10 곱하기 127 하여서 결과적으로 64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kHz의 주파수보다도 훨씬 높은 밴드위드스의 OPAMP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먼저 설명드린 ADC의 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3dB로 컷오프 되는 이 주파수가 훨씬 더 높은 부분에 1LSB보다도 더 낮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밴드위드스가 높은 제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비보정 OPAMP인 LMV793은 88메가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14비트의 100kHz의 게인을 10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인 밴드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줍니다. 비보정 OPAMP에 대한 정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인이 1일 때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OPAMP와는 달리 비보정 OPAMP는 내부의 보상이 덜 된 제품으로서 높은 밴드위드스와 더 빠른 슬루 레이트의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분야로서 더 빠른 그리고 더 높은 게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동일한 파워 공급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 최소한의 게인보다도 더 낮게 사용되어질 경우 오늘 배운 보상하는 기술 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